한국에서도 데이트 친 드라마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잘 모르는 드라마 그거 다시 보기를 일본 사람들이 보면서 당장 자기네들 최신 드라마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로 이제 한국 드라마랑 일본 드라마가 좀 비교가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가니 방송에서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런 한류 열풍 한국 드라마에 관해서도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인기 많은 게 맞나요? 몇몇 특정 매니아들만 이런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요? 부터 이래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제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네.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히트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죠. 이거 이제 추미코랑 이제 바로 그냥 한 번에 다 봤거든요. 예. 너무 재밌더구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추미코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오상 저 배우 연기 잘한다. 근데 오상 저 배우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예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처음 보거든. 아니요 추미코? 처음 봐요. 이러니까 추미코가 근데 그게 한두 번 아니에요. 예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와 이분 대단하다. 오산 이분 유명하세요? 저는 모르는데 유명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오산 하면서 야 그렇게 유명하지는. 이게 오늘 내용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더 글로리. 이 더 글로리 한국 내에서 지금도 상당히 이제 인기라서 뭐 각종 기사 뭐부터 해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더 글로리라는 이 최근에 뭐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사실은 전 세계 이제 넷플릭스 랭킹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랭킹인데 예,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이 더 글로리가 1등입니다. 1등 됐어요? 어머나.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5등이었거든요. 점점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제 더 글로리가 일본에서 1등이고 한국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더 글로리가 1등이네요. 그래서 이제 한일 양국에서 어찌 보면 핫한 이제 이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냐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만들기 전부터 뭐 송혜교 씨 주연이고 그다음에 각본도 유명하신 분이 쓰셨고 연출도 유명하신 분이 하셨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제 주목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그에서도 더 글로리 빛나는 복수에 대해 가지고 이건 꼭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리콘 뉴스 일본에서도 이제 랭킹 같은 거 많이 내는 뉴스인데 더 글로리 빛나는 복수 2023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주목의 한드라. 특히 이번에는 이 그 주연 송혜교 씨 그렇죠. 일본에서 유명하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가 아키노 도와. 아 가을 동화. 거기에 나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압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대작이 나온다 이러면은 일본에서도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본 드라마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재미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일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이게 일본 여성 잡지입니다. 2012년 12월 24일에 나온 기사인데 2012년 실망 드라마 랭킹 2위. 랭킹 1위는 뭘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드라마는 이제 디스를 하는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구누구의 연기가 진짜 뭐 트위터 트렌드에 들어갈 정도로 발연기다. 부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있잖아요. 7월에 된 롯본기 클래스 한국의 이제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한국 쪽과 비교해서 좋지 않았다. 전기에 무리가 있다. 한국 드라마의 이미지가 강해서 일본파 위화감을 느낀다. 부터 이래가지고 당장 일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일본 드라마조차도 이제 까이는 그런 기사도 막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좀 자국 내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도 좀 디스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한국어로 뭐냐 서일본신문이네요. 본고장에서 보는 한국 드라마와 일본과의 차이. 그거 놀랐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쓴 일본 신문에 투고한 기사인데 국뽕이 차오르는 이런 썸네일이네요. 어머나. 이 상당히 좀 분석을 잘 해놨어요. 부산에 사는 이제 이 기자의 이제 지인이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는 옛날에는 맨날 첫날 기억 상실, 교통사고, 연인끼리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야? 라는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이게 좀 한국 드라마도 다양해졌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놀란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오, 그러시구나. 저도 이걸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누구세요? 기억 안 나? 이래놓고 알잖아요, 여러분. 뭐 하면 기억상실증, 뭐 하면 시한부. 진짜 그게 키워드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도 대한민국 드라마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해졌죠. 예. 당장 이 기사 내용에서는 이제 세계적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게 안 된다라고 좀 약간 디스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당장에 이게 일본 내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뭐라 해야 되냐, 자국 내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점이 일본 드라마가 하는 애들,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일본 드라마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출연진 중에 자니즈 와꾸, 그러니까 자니즈라는 일본의 제일 큰 남자 아이돌 사무소가 있는데, 연예 기획사, 여기에 무조건 인원을 배정하는 그 TO가 있어요. 무조건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배역을 연기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 연예 사무소에 한 자리 줄게, 너는 무조건 기용이 된다라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그 시즌 중에 하나는 이 전이즈 드라마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랑 이미 짜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요시모토, 이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의 사무소인데, 일본 개그맨이 개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도 합니다. 아, 예, 드라마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흔히 말하는 좀 있잖아, 희극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이 일본 개그맨 사무소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개그맨이. 아, 예. 그러네요. 근데 이것뿐만도 아니죠. 아까 남자 아이돌이 저렇게 나온다 보니 그렇죠. 여자 아이돌 또한 이런 AKB라든지 노기자카라든지 이런 게 이쪽도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나옵니다. 요새는 그러네. 왜냐하면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 왜냐면 이 친구들은 CD를 사주는 팬이 있기 때문에 이 CD를 사주는 팬은 누구누구 멤버가 나오면 무조건 그 드라마를 볼 거라는, 있잖아, 최저 시청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의 만화가 재밌으면은 이 만화를 애니메이션 아니면 실사화해서 극장에 걸면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올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로 아이돌 아니면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의 TO를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드라마에. 연기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일본 내 연예 기획사 힘이 큰 스타더스트. 아, 예. 예, 여기도 무조건 자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 여배우의 최고 기획사 오스카. 당장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일본 여배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 오스카 또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나오죠. 남자 아이돌 대형 기획사, 일본 개그맨 대형 기획사, 일본 여자 아이돌 대형 기획사, 일본 연예인 대형 기획사 몇 사.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드라마를 그때그때 로테이션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번 내용은 드라마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드라마 자체가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예요. 특히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려면은 큰 사무소에 들어가야 돼요. 소속사에. 그리고 연기가 별로라서 못 보겠다. 시청자가 연기가 별로서 못 보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다음에 주연을 합니다. 왜? 사무소에 소속사의 힘이 세고 방송국 사람들의 정치를 잘하면 나와요.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사 PD,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판. 저 친구가 연기는 못하더라도 싹싹해, 예의 발라, 그러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안 좋죠, 이렇게 보니까. 그 간혹 대형 신인이라고 나오면은 거대 소속사의 이제 신인이에요. 예, 그 친구를 밀어주는 거예요. 뜰 때까지 밀어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에 나왔다가 아니라 미리미리 뭔가 CF에서 봤네? 그렇죠. 요새 잡지에서도 많이 나오네? 그러면 주연도 하네? 정확하네요. 응. 예, 바로 이런 이제 빌드업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감을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자국 내에서 커버를 못 치는 수요가 일본과 비슷한 감성에 한국 드라마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꽤 많이 나옵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도 지상파 TV를 잘 안 보고 뭡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OTT 산업이죠. VOD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당연히 바깥 방송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SVOD죠. 회원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리드. 이래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이 회원수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회원수 두 번째로 많은 게 넷플릭스다. 근데 아마존 프라임이 회원수 많은 거는 아마존은 일본의 쿠팡과 같은 거라서 예, 그거 프리미엄 가입하면은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예. 배송료 무료하면 따라오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은 많지만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넷플릭스가 많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장이 넷플릭스가 시장이 점점점 확대가 되어가지고 2012년 2월 18일 기사네요.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SVOD, 흔히 말하는 이제 돈 주고 보는 그 스트리밍 사이트 있잖아요. 이거 이제 쉐어인데, 빨간색 넷플릭스가 2020년에는 20%, 2011년에 23%, 아마존 프라임이 13%에서 12%, 그 다음 위에 게 유넥스트, 다존, 후루 이런 건데, 근데 일본에서 넷플릭스가 압도적입니다. 예, 이건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넷플릭스가 여러분,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냈거든요. 뭐 어떤 거 들고 가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입니다. 2022년을 되돌아본다. 넷플릭스 2022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 100선을 뽑았어요. 이거를 2022년 12월 18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작품. 예. 이걸 해가지고 쫙 이게 100개를 쫙 놔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넷플릭스가 2012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 100선을 발표를 했습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작품이 많이 있다, 어떤 종류로 많이 뽑혔다라는 자세한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화제도 없었네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키기 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왜인지 알았습니다. 이 100선,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뭐 드라마, 그 다음 TV쇼, 버라이티 다 포함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작품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기사가 안 나오겠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반대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32개나 나올 게 있어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32개. 일일이 제가 오늘 다 이걸 뽑아놨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전문가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일본어로 치면 50음순, 가나다라 순이에요. 이게 구글 번역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번역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알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죠? 이제 우리 학교는라든지 보였어요? 이런 거 있죠.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우리 학교는. 이태원 클래스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거 아이노 후지차크. 아이노 후지차크. 사랑의 불시착. 예. 이건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2019년에 등장했는데 넷플릭스에 2019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봤고 2020년에도 많이 봤고 2021년에도 많이 봤고 그리고 아까 뭐 2022년에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뒤에 거 이거 이제 한자를 보면 명일이잖아요. 내일이죠. 내일 이 드라마 김미선 씨 주연의 내일입니다. 한국에선 그렇게까지 히트를 못 친 것 같은데 일본에서 나름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의사 요한 이거 한국에서 히트 쳤습니까? 예, 2019년에 나온 그 의학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2012년 일본 사람들이 본 그 드라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바로 밑에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도 이제 2020년에 등장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본 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밑에 지우하 이건 뭐 한국에서도 히트를 치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오는 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우영우 변호사는 천재. 이거는 정말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히트했네요. 그렇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본에서는 우영우 변호사는 천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약간 좀 제목이 다르죠. 예. 제가 가끔 트위터를 보는데 이 우영우도 보는 분들 많아서 일본에 있는 변호사분들도 보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 사는 일본 사람도 그 넷플릭스 볼 때 이걸 봤다 해서 재밌다 해서 그런 것도 봤네요. 거의 2012년 일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에는 1등을 제일 많이 한 게 우영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죠. 화양연화 인생이 꽃이 되는 순간. 이거 홍콩 영화 아니야?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화양연화 한국 드라마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청자 선생님들도 모르는 한국 드라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넷플릭스에 나온 한국 드라마는 일단 본다라는 일단 거야. 보네요. 예. 근데 일단 본다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지 재밌고 뽑힐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은 다른 거 작품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본 베스트 100에 뽑힐 정도면은 어지간히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직까지 좀 많이 인기인데 뭐냐면은 환혼. 이거 넷플릭스 있잖아. 모든 방송 베스트 10에 항상 들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가는 이유. 성형외과 가가지고 환혼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해주세요라고 일본 여자들이 얘기했다고. 예, 그게 이제 저희 컨텐츠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거 너무 아느니까 여러분 제가 바로바로 이거 그냥 이거 찾아둔 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일일이 되게 바쁘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기상청 사람들, 그린 마더스 클럽,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블랙의 신부, 39, 작은 아씨들, 사내 맞선, 슈룹, 절대그이, 서울 대작전, 그해 우리는 솔로지오, 25, 21, 20세기 소녀, 종이의 집, 소년심판, 미싱, 미남당, 야차, 미녀 공심이, 연모, 낭만 닥터 김사부, 우리들의 블루스, 나의 해방 일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2012년에 일본에서 가장 본 작품 백선. 지금까지 뭐 다른 뭐 영상이라든지 바깥의 영상에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 있다 했을 때 그런 영상 몇 개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 직접 정한 일본 사람들이 2020년에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 다큐멘터리 다 합쳐서 100개 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계.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른 이런 거 가지고 콘텐츠를 안 만들지. 왜? 넷플릭스는 사실상 한국이 점령했구만이거든. 옛날 같으면은 한국에서 히트한 드라마가 일본에서 더빙되고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자막 붙여가지고 나오더라도 그냥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좀 리얼타임으로 많이 콘텐츠를 흡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전달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넷플릭스 가입하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가입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TV 광고를 할 때도 한국 드라마로만 광고를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넷플릭스 기반으로 얘기해왔지만 그 이 중에 하나 있는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 낼 때는 한국 드라마를 그렇죠. 이번에 이 한국 드라마 나오기 때문에 가입해주세요 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딱 하나 걱정된 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얘기할 게. 그리고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는 드라마가 몇 개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모르는 드라마가 한 반 정도 됩니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일본에 나름 쟁쟁한 뭐라 해야 되냐 영화라든 넷플릭스에 볼 거 영화 많거든요.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볼 거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제치고 저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현재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런 콘텐츠 자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반대말로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드라마를 정말 어지간히 안 보는구나 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 여가 시간 한정된 여가 시간 중에서 한국에서도 데이트 친 드라마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잘 모르는 드라마 그리고 한국 내에서 4, 5년 전에 이미 끝난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다시 보기를 일본 사람들이 보면서 당장 자기네들 최신 드라마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로 이제 한국 드라마랑 일본 드라마가 좀 비교가 되는. 일본 드라마 옛날에 재밌었는데 일드. 저도 재밌는 거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일드는 너무 고차가 되고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연기력이 안 좋은데도 쟤는 맨날 TV에 나오네. 어우 짜증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런 수요가 한국 드라마로 좀 더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네요.